반가워요. 오늘은 90년생이 온다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90년생이 썸네일 보고 와서 듣고 있으면 90년대생들은 이거 안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90년생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내용 말씀 나눌 거거든요. 90년생에 대한 뒷담화를 나눌 거예요. 뒷담화라고 해서 뭐 흉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90년생들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90년대생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부모보다 더 가난한 세대라고 해요. 앞에 한 번 더 있었긴 하지만 거의 최초에 가까울 만큼 부모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90년생이라고 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지금 현재 혹시 90년생이 듣고 있으면 90년생들 참 고생 많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은 데다가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어서 물질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이렇게 모두 두루두루 분배되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현재의 90년대생들의 부모 세대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그리고 물질이 한 곳으로 치우치다 보니 90년생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90년생들은 힘들겠지만 지금처럼 자라자라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렇게 지금처럼 자기 생활 즐겁게 재미를 찾아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허생전에서 이미 물질이 한 곳으로 치우치면 그 사람은 부를 축적하기에 좋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그 이야기에서 너무도 신랄하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물질이 한 곳에 치우쳐지기 쉽다는 거예요. 90년생들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당근마켓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90년생들에 대해서 90년생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 권의 책을 참고했는데요. 고광렬 작가의 MZ세대 트렌드 코드, 트렌드 코리아 23이라는 김난도 외 작가의 책에 기대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비의 1인 1강, 비의 깡에 대한 거 제가 조금 따라서 해봤는데요. 노래를 따라서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냥 동작만 제가 내 마음대로 한번 따라 해봤어요. 방금 이 동작이 뭔지 아세요? 이 동작이 양손으로 똥 닦는 동작이래요. 양손으로 똥 닦기. 방금 제가 비의 깡이라는 노래 동작을 잠시 따라해 봤는데요. 이 깡은 노래가 나올 당시에는 주춤하고 있다가 90년생들에 의해서 갑자기 한번 붐이 일어난 노래가 깡인데요. 90년대생들은 1인 1깡, 1일 2깡, 1일 5깡 이런 식으로 SNS에 자기가 자신의 삶을 깡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어떤 고단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90년대생들이 비의 깡이라는 노래를 다시 붐을 일으키게 된 것은 이런 동작들, 애매모호해 하면서도 웃기고 얼마나 동작이 어설프고 이거를 보고 있는다는 그 자체가 보고 있는 것이 자신이 B급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이런 우스갯소리의 내용이 들어있던데요. 비의 깡이라는 노래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문을 벌컥 열었대요. 그래서 어머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얼른 야동 영상을 켰대요. 무슨 의미인지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이 B급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90년대생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90년대생들은 B급 코드를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MZ세대도 역시 이 90년대생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데 이 B급 코드라고 하면 촌스럽고 직설적이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90년대생들은 이 효리를 보고 지린다라고 그렇게 애칭을 붙였는데 방송에서 지린다라는 이 말을 들은 유재석이 얼른 린다지로 그렇게 바꿔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유재석의 애칭은 그렇게 또 우아한 애칭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유재석은 또 뭐라고 부르죠? 유드래곤이라는 애칭을 90년생들이 붙여준 거죠. 비는 비룡이라는 애칭을 붙여줬답니다. 이 애칭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90년생들은 우아하는 것을 싫어하고 촌스럽고 재미있는 것을 지향하는 세대랍니다. B급 코드, 90년생들이 추구하는 B급 코드란 뭐냐? 저질스러워야지 돼요. 이 저질스러우면 색드립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90년대생들에게 색드립은 선을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 선 앞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선을 넘으면 90년대생들은 고소합니다. 강력하게 고소합니다. 제가 그 초성자를 몇 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응 기억, 니을 이응,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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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이응 지읒. 이 초성자를 알아맞히시는 분들은 90년대생이라고 할 만큼 90년대를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이죠. 네. 댓글 한번 올려보실래요? 제가 답을 공개하기 전에. 90년대생들은 다 아는 건데요. 이거 내 할 반박 불가. 또 몇 개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안꾸, 원루, 마상, 슬세권인데요. 이거 꾸안꾸는 대부분 이해되시죠? 꾸민 듯 안 꾸민 듯의 꾸미는 것을 꾸안꾸라고 하잖아요. 원루는 올굽 루팡이라고 하고요. 마상은 마음 상처를 마상이라고 하고요. 슬세권은 역세권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슬리퍼를 신고 오갈 수 있는 거리를 슬세권이라고 한답니다. 현재 90년대생들은 과거 우리 역사에서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고 할 만큼 빈곤하고 가난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보릿고개를 넘었던 우리 조상들과는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재미있게 살려고 여러가지 문화를 주도하고 있답니다. 현재 90년생들은 체리 슈머 트렌드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조각조각 나누어서 가지는 조각 전략, 반반 전략, 말랑 전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나름 재미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90년생들은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죠.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를 함으로써 이들 나름대로 가지고 싶은 것을 나누어서 가지고 쪼개서 가지고 말랑말랑하게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90년대생들의 삶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근마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단은 구매를 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대파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조각 전략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반 전략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뭐 반반 치킨, 반반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말랑말랑하게 유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90년대생들은 챌린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챌린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미국에서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춤을 추는 모습을 SNS에 보여주고 거기에서 남는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에서 챌린지가 시작되었는데요.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것을 본 사람은 또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장면을 보여주고 돈이 많고 유명인은 얼음을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은 그에게 돈을 기부하는 형식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 연예인들은 얼음물도 뒤집어 쓰고 기부도 함으로써 멋진 모습을 사회에 챌린지화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챌린지가 90년대생들에게는 가계부를 알뜰하게 작성해서 공유하는 거. 어떤 식으로 가계부를 쓰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출을 전혀 하지 않은 내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SNS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지출이었는데 금요일에 참지 못하고 그만 치킨을 사 먹고 말았네 라는 것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전략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이것을 본 사람들은 뭐 5,000원으로 3일을 살아가는 방식을 공유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자제하고 전략하는 그런 모습을 습관화시키기도 하고 이를 본 90년대생들이 그것을 응용해서 나누어 쓰고 전략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는 챌린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대생들이 지역화폐를 할인해서 구매하는 것을 마치 인기 있는 수강 신청을 하는 그 모습처럼 보이는 내용을 SNS에 공유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전략정신, 불필요한 것은 절대 쓰지 않는 어떤 짠돌이의 의식들을 서로 SNS에 공유를 한답니다. 당근마켓은 지금 MZ세대들 90년생들만 할 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당근마켓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혁명, 새로운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생들은 당근마켓을 통해서 메모지, 향수, 사소한 물건들을 다 공유를 하고 다 나누어 쓰고 유통기한이 끝난 물건들은 가차없이 당근마켓에 되팔고 필요한 것은 싼 값에 가차없이 사용하는 것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미니멀한 삶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또 90년대생들은 휴대폰 요금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기 계약 노예로부터 과감하게 탈출을 하죠. 휴대폰은 가입은 쉽고 거기에서 가입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었잖아요. 가입도 쉽고 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을 과감하게 보여주고 통신사에서는 이것을 활용하여서 전략으로 삼아서 적용해서 이에 걸맞는 상품을 내놓죠. 물론 통신사의 이익을 위해서 내놓겠지만 90년대생들의 경제적인 것에 일조를 하게 되죠. LG의 유독과 SKT의 T우주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체리 슈머들이라 90년대생들을 체리 슈머라고 하는데요. 이 체리라는 뜻이 효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듯이 체리 슈머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에서도 과감하게 탈피를 하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매달 지불하지 않겠다라 90년생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인데요. 이 부모들은 자신들이 배우지 못했고 어려운 삶을 자식들이 평범한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교육에 투자한 게 정답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4년제 대학을 나오고도 취업 자리가 없고 이 대학에 대한 프리미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전문대학을 다시 가기도 하고 이런 지금 현재의 현대판 보릿고개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0년대생들이 희망했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 거죠. 기회가 부재한 상태를 포기라고 하는데요. 이 포기는 2차적 자기애를 발동하게 합니다. 2차적 자기애에 의한 90년대생들의 삶을 고광렬 작가는 말하고 그렇게 연관 짓고 있는데요. 90년생들은 자기들이 살아온 삶이 거부당했어요. 이 거부에 좌절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에서 2차적 자기애가 이들의 삶에 나타난 거예요. 가지고 싶은 것을 조각을 내서 가지고 싶은 것을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시간이나 물질을 나누어서 다른 것의 주치를 줄임으로써 자기애를 해소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90년대생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하고는 다르죠.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90년대생들은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식사 후에 송금페이를 해서 한 사람이 결제를 하고 n분의 1로 나누어서 한 사람에게 돈을 페이로 입금시켜 주는 것이 이 90년대생들에게는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저희들처럼 X세대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어쩔 때는 누가 계산을 할지도 모르는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계산을 할 줄 모르는 불편한 식사를 하고 뜬금없는 사람이 계산을 하는 거죠. 운동화 끈이 안 달린 사람이 계산을 함으로써 이 불편한 꼭 지저분한 깔끔하지 못한 그런 계산 방식을 90년대생들은 이 페이를 통해서 깔끔한 계산을 하는 거죠. 밥을 사야 될 때는 분명하게 내가 산다 라고 말을 하고 밥을 사고 여러 명이 식사를 할 때는 n분의 1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입니다. 10년대생들이 당근마켓을 활성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당근마켓은 우리의 전통에 남이 쓴 물건에는 악령이 끼어있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깬 거래 방식이에요.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동안 물건을 사용하고 이 물건이 불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내다 파는 거예요. 당근마켓에 제가 쑥 한번 둘러보니까 없는 게 없더라고요. 어떤 보석에서부터 사소한 물건까지 다른 사람이 쓴 물건에는 악령이 끼어 있다라는 이 과학적이지 못한 사고방식도 과감하게 탈피를 했을 뿐만 아니라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필요한 만큼 이들이 집안에 물건을 쌓아놓고 모으고 하는 그런 게 사라진 거예요. 자기 거라고 해서 애지중지하고 이 물건에 안달복달하는 것도 사라진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필요한 기간 동안만 소유하고 나에게 필요를 다했을 때는 언제든지 되파는 방식으로 그것도 싸게 사고 싸게 파는 방식으로 일종의 협동 상부상조를 90년대생들은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젊은 90년대생들이 가진 게 없어서 쪼개고 나누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삶의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 삶의 방식이 인간적이고 어찌 보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이 자기 나름대로 삶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90년대생들은 이 부가 어떤 한 곳에 축적되어 있고 기회가 어떤 곳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탈피해서 이렇게들 나름 즐겁게 트렌드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생들이 기회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낙심한 2차적 자기애에서 비롯된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다 같이 90년대생들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